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아침 방송 2부 진은책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이죠. 거짓말이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용서받는 거짓말은 악의가 없는 그냥 웃자고 하는 거짓말에 국한됩니다. 화이트라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에 능숙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사기꾼은 아닙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정답은 정신입니다. 린던 B. 존슨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큰 정신이 된다. 사실 이 말은 마피아의 적대감을 보여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한 케네디 형제 중에 존 F 케네디가 마피아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걸 두고 한 말이죠. 정치인의 거짓말을 가장 신랄하게 비꼰 사람은 놀랍게도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한 말입니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히틀러가 미넨 폭동으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을 때 루돌프 헤스에게 구술해서 쓴 책이 나이투쟁인데, 마인캄프죠. 나이투쟁. 근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은 좀 깁니다. 거짓과 어리석음과 비겁함에 대한 나이투쟁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부터 거짓말이죠. 히틀러는 거짓과 어리석음과 비겁함으로 전 유럽을 2차 대전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을 죽였으니까 말입니다. 노예 해방을 한 에이브램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전혀 반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지했습니다. 이 사실은 정말 비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 느닷없이 노예 해방을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이 거짓말 중에 백미입니다. 그 링컨이 거짓말에 대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다. 번역에 따라서는 잠시 속일 수는 있다. 이렇게도 되어 있죠. 또 몇 사람을 늘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늘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링컨 대통령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인 셈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를 반대했다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날 거의 없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정치에도 엄청난 거짓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죠.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휴대폰 도청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감청 의혹으로 콘에 몰렸죠. 그러자 휴대폰을 만드는 삼성전자 사장을 지내신 분으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된 진모 장관이 휴대폰 통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거짓말을 그와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5명 장관의 이름으로 모든 신문 일면 하단에 일제히 광고로 실었습니다. 정부 예산이죠. 저는 제 책 진실이 적절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1974년 대통령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은 감히 말하자면 이 나라 대통령에 비교할 때 위대한 대통령이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수십 번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물러났지만 적어도 국가 예산으로 거짓말을 광고하지는 않았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으니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거짓말이 너무 쉽게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남북 통일을 10번쯤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마도 국민소득은 5만 달러를 훨씬 넘었겠죠. 우리 사회에 밥을 굶고 잘 곳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상 낙원에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장밋빛 공약은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정한 남북평화도 오지 않았고 소득 격차와 사회 갈등도 줄지 않았으며 일자리도 생기지 않았고 소득도 늘지 않았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죠. 오늘처럼 만우절도 아니었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즐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을 때로는 경멸합니다. 자, 오늘은 만우절이니 어제 우리 정치판에 오갔던 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이 공약을 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겁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필요한 재원은 모든 소득에 시민 재분배 기여금을 15%씩 부과하는 것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화력발전소에 탄소세를 매기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위험세를 도입해서 이것도 기본소득 재원에 충당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민간 소유 토지의 1.5%의 토지 보유세를 매겨서 역시 재원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드디어 사회주의 정당의 본색을 드러낸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사회주의죠. 이쯤 되면 말입니다. 심지어 공약 중엔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좋은 이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10번째 공약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당장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약은 버젓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화들짝 놀랐죠. 이게 뭐냐는 질타가 터져나왔습니다. 직후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우리 공약이 아니라면서 10대 공약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이미 제출한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이 한마디 했더군요. 졸속 창당에 따른 예긴된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다. 그냥 예긴된 참사라고 해야죠. 참사에 가까운 사건이 아니라 예긴된 참사죠. 기자들이 더불어시민당의 진위를 묻자 그 대답이 또 걸작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적어도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10번째 공약은 우리 기조가 아니다. 그런데 어제 통합당도 말실수가 또 나왔습니다. 통합당 공식 유튜버 옳은소리 진행자의 발언이 논란을 부른 겁니다. 옳은소리 방송의 진행자 박창훈 씨가 현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한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고 임기 끝나면 오랫동안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 이때 인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입니다. 함께 출연한 여의도 연구원 사람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맞장구를 치자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도소든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되니까 괜찮다. 뒤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박창훈 씨는 프로그램 말미에 다시 이 정권 무상급식을 몇십 년 드시고 싶으신 건지 라고 말해서 그게 단순한 우스개가 아닌 걸 밝힌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간다는 말이죠.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펄쩍 뛰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부은 통합당은 자성하고 당장 사과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아주 날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산수가 한참 틀리더군요. 산수 말입니다. 발단은 이재호 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재난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들난다고 경고를 한 말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라 거들낸 건 재난지원이 아니라 부정부패입니다. 그 글 내용이 문제입니다. 언론에 난 것만 제가 조금 정리해서 옮겼습니다.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들난다고요?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곳간이 거들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입니다. 누가 입이 삐뚤어졌습니까? 그러면서 MB 정부를 물고 들어갔더군요. 4대강에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 강화 핑계로 국가 재정 빼돌리는 부정부패에만 익숙하시니 세금 아껴 국민복지 늘리고 소비 진작시키려는 애타는 노력을 보고도 재난지원하다 나라 거들난다고 하실만 또 하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MB 정권, 박근혜 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예산 낭비 부자 감세 안 했으면 지금 국민 1인당 1,000만 원씩 관로 열고 510조 관로 닫고 죽어도 남았을 것이다. 1,000만 원씩 죽어도 남았을 것이다. 우선 이 글엔 제가 보기엔 팩트가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 게 아니죠. 요즘 보니까 말입니다. 불과 20조였습니다. 제가 불가라고 말하지만 매우 큰 돈이죠. 하지만 제가 불가라고 한 이유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예산에 비하면 소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원외교는 저도 3조 8천억짜리 하베스트 광구 계약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던 시절에 제가 그때 라디오 진행을 할 때입니다. 4번, 5번씩 그걸 클로징 멘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줄곧 비판해 왔죠. 그러나 그 역시 천문학적 돈은 아닙니다. 다 합하면 한 10조 낭비했다고 할 수 있겠죠. 국방비 문제는 제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 합치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아마 진보 좌파들이 주장한 대로 다 합쳐도 510조에 10분의 1인 50조가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510조 말입니다. 더욱이 저는 4대강 사업은 그나마 잘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높은 댐을 쌓은 건 문제죠. 댐 높이가 너무 높은 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동안 홍수가 없는 것만으로도 그만한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예산 낭비가 얼마인가요? 물론 어느 정부나 예산 낭비를 찾으면 다 했겠죠. 그러나 저는 박근혜 정부 예산 낭비가 얼마인지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부자 감세를 했다니요. 수없는 토론에서 이미 밝혀진 사항입니다. 법인세는 경쟁국보다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보았죠. 그런데 부자 감세라고 말하면 안 되죠.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었다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기사 밑에 달린 무수한 댓글들을 좀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참말만 합시다. 오늘이 만우절이지만 말입니다. 밖은 이미 봄이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우식이었습니다.